안녕하세요. 구테타 코리아 이시장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월세집을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세 안 밀리고 살 자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을 구하기 어려울까요? 독일은 집에 한번 들어가서 살면 혹시나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집주인은 가능하면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세입자를 찾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것입니다. 꼭 회사에서 면접관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한 장, 그리고 30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몇십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딱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것처럼 집주인도 이 몇 분간의 만남, 그리고 몇 가지 서류만으로 가장 안전한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주인을 설득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봐서 취직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고 잘 생각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집주인 면접을 뚫고 집을 잘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을 구할 때 이용하는 인모빌리안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여러분의 프로필을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지 사진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 프로필 사진 잘 깔끔하게 나온 거 찍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잘 적어 놓으시고요. 그 기본적인 프로필 정보가 잘 적혀 있는 만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슈파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개인 신용상태 증명서입니다. 슈파 증명서는 신청을 하면 여러 프로그램과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독일에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정보를 모아서 내가 어떤 결제를 늦게 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라는 것을 정보를 취합해서 나의 신용상태가 긍정적이다 나쁘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슈퍼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증명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하면 몇 주가 걸려서 서류가 오고요. 혹은 이 인모빌리안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면 비용이 29.95유로, 그러니까 약 30유로 정도 되는데요. 몇 분 안에 받을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이유는 여러분이 인모빌리안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보시고 이제 터민을 잡고 싶어서 내가 그 집을 보러 가고 싶다라는 약속의 이메일을 보낼 때 인모빌리안 사이트에서 이 받은 슈퍼증명서는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류 첨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집주인이 나의 이메일을 아니면 나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슈퍼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첫인상에서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슈퍼증명서 없이 집주인이 나를 그 몇 글자와 프로필로만 판단을 하고 마음에 들면 슈퍼증명서를 달라 안 달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처음부터 그걸 같이 보내주면 더 가능성과 또 이 점수를 높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증명서를 인모빌리안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30유로가 물론 비용이 들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의 집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것을 독일어로 보내야 될까요? 영어로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독일어로 보내야겠죠. 근데 나는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냥 영어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만나면 나는 어차피 영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독일어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좋은 문장을 주변 사람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야 처음 받는 사람도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못하는 집주인이다 그럼 아예 읽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보내는 이메일은 꼭 독일어로 보내시고요. 그 다음 그 1차 관문을 통해서 그럼 집을 보러 와라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영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죠. 면접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좋은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요. 가족이 간다면 가족이 있으시면 또 같이 가세요. 다 이렇게 잘 차려 입고 그리고 항상 웃으시고 좋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주시고요. 그리고 몸만 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진 않는데 한번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서류를 주면서 이게 내 서류다. 그만큼 이게 준비된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집주인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이렇게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잘 이렇게 마페나 아니면 이렇게 폴더에 넣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정말로 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뭐 멜드베샤이니궁, 비자, 또 월급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내가 독일에 체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집주인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어요. Mietschuld. 이것의 이름은 Mietschuldenfreiheit. 이것의 이름은 Mietschuldenfreiheit Bescheinigung인데요. 이것은 내가 월세를 밀린 적도 없고, 그리고 추가로 집주인과 어떤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집주인이 그 다음 저가 살 집주인한테 써주는 일종의 증명서인데요. 이것도 필요한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을 다 보고 서류까지 줬죠? 그때 그냥 오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받으세요. 전화번호, 메일 주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일을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집을 받고 참 마음에 들고 내 상황은 이렇고 또 나의 자녀들도 거기서 살면서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리고 또 내가 왜 경제적으로 너한테 비록 서류를 보여줬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나는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구성된 메일로 보내면 또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올 때 제가 이 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 썼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고 뭘 어떻게 하고 지금 새로 맺은 계약이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집에 들어가도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요약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서류를 잘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저에게 줬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만 잘 보여야 되나요? 네? 그건 아니죠. 집주인도 좋아요. 우리도 들어가서 살고 싶죠. 그래서 피해야 되는 집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조금 까다로워 보이고 우리식으로 좀 약간 갑질을 할 것 같은 집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이 수리할 곳이 많은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면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집을 깨끗하게 수리한 후에 새를 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고장난 곳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 다음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집주인하고 절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물며 독일 사람들도 독일 집주인하고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 내 인생에 다시는 그런 일은 없다. 차라리 땅굴로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독일 사람들도 같은 독일 사람이지만 절대 집주인하고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집에 집을 보러 갔는데 이 땅에 가든도 있고 되게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약간 깐깐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는데 부엌이 되게 새 거였는데 저희한테 그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딸려올 때도 있고 한데 물론 뭐 살 수도 있죠. 근데 좀 부담이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 앞에 사람은 얼마나 살았느냐? 1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은 얼마 살았냐? 1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1년 동안 두 집이 바뀌고 이 사람이 지은 부엌을 이 사람이 사고 이제 저한테도 사라는 거죠. 제가 이 사람도 혹시 외국 사람이었냐? 둘 다 독일 사람이었대요. 너도 독일 사람이고 다 독일 사람이네? 근데 왜 오래 못 살았을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너 어디 사니? 그러니까 윗집에 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메일로 우리는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좀 이렇게 좀 힘들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건이 다 됐는데도 월세집을 못 구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구할 수 있을까 좀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독일에서 하루하루 힘내고 또 매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